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들과 연구 동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사관리 분야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제언들을 기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근로시간 단축 도입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기대 효과가 실제 효과성과 연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전 사회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근로시간 감축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제반 제약사항에 대해서도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을 기반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대 효과와 제약사항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논의가 현업에서 왜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서 대대적으로 확산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헌 연구들을 토대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주 4일제 글로벌 실험들의 진행 상황과 도출 결과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결과들이 보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국내 기업 사례들 또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동종 산업 내에서 주 4일제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도입했던 두 기업들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전에 필요한 준비들과 도입 이후 제도 지속의 동력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주 4일제라는 근로시간 단축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방향성 및 인사제도 개편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 논문이 가진 함의들을 정리하고 한계 및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본 연구는 현행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2020년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비교함으로써 제도의 도입 효과를 평가하고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함으로써 금융상품 간 과세 중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간 차별적 과세가 해소되어 직간접 투자 간 조세 중립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을 허용함으로써 담세력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간접 투자 상품 투자에서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손실의 2월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대칭적 원리에 부합하게 되었다. 여섯째, 금융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 체계 및 과세 제도가 전반적으로 단순화되어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하나의 계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원천 징수함으로써 기존의 양도소득세의 신고 방식에 비해 납세 협력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제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비교적 높게 설정된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향후 다른 금융자산의 투자소득 과합산하여 기본 공제 금액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 투자에서 발생한 누적 효과를 감안하여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기 투자에 대한 우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될 경우 조세 회피적 거래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과세 인프라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넷째, 거래세 폐지는 거래 비용을 완화해 줌으로써 단기적 투기 거래가 증가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소개하고 동제도가 금융시장에 잘 정착되어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세수 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ESG는 SK, 삼성, 현대, 기아차 등 주요 대기업에서 ESG 경영 원칙을 제시하며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기업의 협력사 선정이나 정부 조달에 있어서도 ESG 수준에 대한 평가가 확대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ESG 경영에 대해 요구하고 지지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기업의 ESG 경영 활동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6월부터 2개월간 MZ, X세대 4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제시하였으며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론 배치 분산 분석, 독립표본 T검정,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은 X세대, G세대, M세대에서 차이가 있었고 평균을 비교해보면 X세대가 M세대와 G세대에 비해 ESG 경영에 대해 요구하고 지지하는 정도가 높았다. 둘째, 경제활동 경험 유무, ESG에 대한 사전 지식 여부에 따른 요구 및 지지 정도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에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사회자선적 책임 요구와 지배구조 요구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ESG에 대해 알고 있는 집단이 모르는 집단에 비해 ESG 경영에 대한 요구에서 지배구조 요구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기업의 ESG 경영 활동을 지지하는 정도도 높았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ESG 경영 요구에서 환경 경영 요구와 사회자선적 책임 요구는 ESG 경영 지지에 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ESG 경영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ESG 경영을 지지하는 행동인 소비, 투자, 입사 등으로 이어지므로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